일명 까방권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일단 기사부터 보죠. 이 대통령 첫 주 국정 지지도 53%, 지난 정부보다 5%포인트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희 일면 소개하면서 봤었죠. 윤석열 정부 때보다 이재명 정부 때 5%포인트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보다 더 국민들이 많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건 요 그래프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럼 다른 역대 대통령들의 첫 주는 어떤 평가였는지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54.8이었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81.6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48,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53이다라는 거죠. 이게 수치가 이걸 쭉 좀 저희가 보니까 48과 53을 비교하면 53이 높은 거 맞는데 또 54, 81이랑 비교하면 또 낮은 거긴 하고요. 이게 좀 애매한 이런 수치, 요거 윤영월 대표님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81.6%가 나온 게 그때 탄핵하고 광화문에 엄청난 집회 있었잖아요. 적폐청산 분위기. 그래서 문 전 대통령한테는 지지 분위기가 81.6%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53% 나온 거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5%가 높지만은 그때보다는 낮다. 거의 28%까지 낮잖아요. 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토 세력, 반대 세력, 아직도 마음을 안 주고 있는 세력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53%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고 정상적으로 투표해서 된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12.3 계엄 이후에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어요. 7개월 만에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됐든 얼마나 기대가 많고 많이 기다렸겠어요. 하지만은 53%라는 거는 그렇게 높은 수치라고는 볼 수 없다. 그거 앞으로 더 높이려면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같이 하는 거죠. 네. 지금은 말은 상당히 그 허니문 기간이라서 언론도 좀 비판을 자제하고 있지만은 말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행동이 좀 뒷받침돼 주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죠. 예를 들면 뭐 경제에서도 나눠주기만 하지 않고 지금 예민한 거 있잖아요. 노란 봉투법, 파업 어떻게 보면 많이 할 수 있는 법 아니겠어요? 네. 양곡관리법, 쌀 아무리 져도 무조건 사주는 거,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또 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 기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말로는 지금 기업으로 해서 뭐든지 하고 주가 5,000피 간다는데 주가 5,000피라는 게 실력이 기업에서 순이익이 나야지 가잖아요. 네. 그거는 기업에 대한 규제나 감독을 해제해주고 많이 좀 육성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지금 53%는 여건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는지 좀 아직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좀 있다 때문에 앞으로 말과 행동,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걸 하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 관건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바쁘게 지금 다니고 있죠. 어제는 이제 곧 여름 장마가 시즌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한강 홍수 통제소에 갔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이 안전 관련 부서는 사실 책임도 크잖아요. 사고 나면 무책당하잖아요. 심지어 구속당할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 인생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예우 대우를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려고 그러고 거기서 대개는 미움받는 공무원들 글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돼.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좋은 사례들은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보상을 많이 해야지. 가방권을 준다든지. 가방권 뭔지 알아요? 가방권. 가방권 알아요? 알죠. 가방권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까방권 알아요?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데 최 교수님, 까방권 아십니까? 전 뭐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경민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까방권이라는 게 뭐 저는 이제 예전에 그 군대를 사실 많이 다 안 가니까 연예인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로도 까지 말자. 그래서 까임 방지권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까방권이라는 용어가 이제 그때 쓰이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까임 방지권 한번 혼날 거 좀 덮어주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열심히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우리가 그럼 일명 까방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한번 좀 주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 이 까방권까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이렇게 좀 대우를 하고 하지만 책임도 무거운 거니까 같이 좀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뭐 좋은 거라고 봐요. 네. 그 참사 현장에 뭐 이태원 참사 현장에도 가고 또 여러 가지 홍수 지금 장마가 곧 시작되잖아요. 네.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리 안전을 위해서 가서 얘기한 거는 뭐 잘한 거다. 하지만은 또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단언했는데 네. 그게 정부에서 바뀌었다고 참사가 생길 게 생기고 안 생길 게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늘 겸허한 상태로 어제 또 얘기한 거 안전관리관은 좀 그 우대해주고 까임 방지권, 네. 그 BTS나 손흥민 좀 사설 개인적으로 문제가 돼도 인터넷에 댓글이 나쁜 게 별로 안 뜨잖아요. 그걸 까방권이라고 하는 건데 네. 안전관리관한테도 그런 까방권을 좀 주자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저렇게 현장을 찾아다니는 거는 그건 뭐 평가를 네.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장 다니는 거 참 좋다. 그리고 이 많은 이런 얘기들 하는 건 좋고 뭐 좀 까방권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다 좋다 좋은데 다만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과 행동이 좀 일치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같이 좀 주셨어요. 네. 지금 이태원 참사 이재명 정부에선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너무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일단 벌어져선 안 되고요. 벌어지지 않았으면 모두가 바라는 그런 일들인 거죠. 어제 이태원 참사 현장도 갔습니다. 그 모습도 살짝 보고 오시죠.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 뭐 이런 것도 보면 조금 신경 썼으면 다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재난 사고들이죠.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태원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도 마음이 좀 묵직해지는 걸 좀 느낍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가 여론조사 지금 53%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만 물어본 게 아니라 정당 지지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 지지율 파란색이 민주당이고요. 빨간색이 국민의힘인데 파란색은 42, 40, 45가 민주당이고요. 국민의힘은 28, 31, 23이 이 국민의힘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둘 간의 이 차이가 무려 22%포인트가 나는데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오늘 오후에 저희 당에 대한 MBS 여론조사를 보셨겠지만 저희가 정말 국민들께 죄송스럽게도 23% 정도의 정당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저희 당이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혁하고 변화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변화하는 그 길이 국민들께 사랑받고.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우리가 23%밖에 지지를 못 받았다는 거 참 너무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꺼내는 카드가 전당원 여론조사 카드입니다. 근데 이 카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결국 이번 주말이 마지노선이다라는 건데 주변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비대위원장 직권으로도 사실 전당원 여론조사 할 수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의총 추인을 받고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아마 이런 걸 좀 고려하는 것 같아요. 이경민 변호사님. 만약에 그냥 직권으로 한다 그러면 뭐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게 들어가서 결국은 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직권으로 하게 돼서 가처분이 들어가면 이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근데 저번에도 이제 뭐 김문수 전 후보의 경우에도 이제 그때 당시에 가처분이 막 이렇게 그쵸. 되고 했었는데 사실 정당에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개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영역, 정치의 자유로서 남겨두는 영역이어가지고 네. 특히나 지금 당원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제 당원의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의 자유를 이제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라서 조심스럽지만 가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기각이 되고 인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통상 법원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좀 남겨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전 당원 여론조사 일단 이번 주말이 마지노선인데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때문에 과연 시행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요. 이거 짧게 윤영걸 대표님. 네. 전 당원 여론조사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당원이 75만이고 국회의원이 107명이거든요. 근데 107명이 네. 당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107명 국회의원도 주로 영남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이 꼭 진짜 듣기 싫은 말이 모두의 책임이다. 어떻게 모두의 책임이에요. 친윤하고 권력에 따라다니던 사람 몇 사람의 책임이지. 그리고 또 하나 꼭 듣기 싫은 얘기가 지금이 당권 투쟁 할 때냐. 지금 당권 투쟁 해야지요. 그래서 전당대회 빨리 열어서 제대로 좀 가야지. 언제까지 비대위 할 거예요. 비대위원장감도 하도 구하다 보니까 정말 이러다 보면은 비대한 사람밖에 못 뽑겠어요. 정말 비대위원장감도 없을 정도로 비대위 체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말인데 네. 그게 더 하냐 덜 하느냐. 전당대회 언제 하느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이 지금 쇄신하고 앞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네. 의원총회도 뭐 40분 전에 취소하고 그러니까 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것 같아요. 승리한 당 같아요. 진 당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해야 되고 특히 친윤 구주류 세력이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윤영걸 대표님이 좀 화가 나셨어요. 네, 아무튼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의힘의 조언, 뼈 아픈 좀 이 조언, 비판을 좀 같이 주셨는데 국민의힘 지금 전당원 이 여론조사 하냐 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오늘 민주당은 뭐가 있느냐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 네, 민주당 김병기 서영교 원내대표 경선 3대 변수의 예측 불허다. 오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세 후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좀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같이 반영이 돼요. 20% 정도 반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막판에 의혹이 나온 거 이것도 좀 봐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뭐 이런저런 의혹이나 이런 거는 다른 뭐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있었었고 할 수 있는데 이번이 처음 들어온 건 뭐냐 이거죠. 이거 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최초로 20%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표심이 핵심 변수다. 왜냐하면 이 20%가 의석수로 환산하면 42표다라는 거예요. 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이제 권리당원들이 대개 이제 그 투표 성향이 좀 강성 투표 성향을 보였는데 네. 김병기 서영 의원 다 두 분 다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정을 돕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강성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이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한다면 서영교 의원이 김병기 의원보다 조금 더 강성 이미지가 있다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권리당원들이 20%가 반영되는 게 오히려 강성을 누그러뜨린 그런 전략적 투표가 작동된다면 오히려 김병기 의원이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언론에 지금 김병기 의원 아들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큰 변수는 안 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저 나름대로 예상입니다. 그냥. 네, 개인 예상이지만 서영교 의원이 강성인 측면이 그리고 김병기 이 의원이 그전에 이 다져도는 탄탄함이 좀 같이 맞붙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